블로그 이웃이 내 블로그에 영향을 미치나. 안 좋은 블로그 이웃. 저품질 걸린 사람이죠. 저품질 걸렸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 블로그에 온다 그래서 나한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건 뭐냐면 저품질이 사람이 걸린 거면 상관이 없는데 막 프로그램 돌리고 막 그 대행사에서 썼던 블로그인데 내 블로그에 와가지고도 막 이런저런 댓글을 남기거나 뭐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뭐 내 이웃들한테 어떠한 작업을 하거나 내 블로그에 와서 어떠한 행위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좀 이상하다 싶은 사람은 차단하라고 말씀드려요. 삭제하라고. 이웃하지 말라고. 어떤 사람들이냐?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어떻게 아느냐? 제가 만약에 방배동 사무실에 대한 글을 써요. 그럼 일단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방배동 사무실 좋네요, 깨끗하네요, 뭐 좋은 거래 되세요, 뭐 잘 계약하세요, 빠른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댓글을 남깁니다. 근데 프로그램이 댓글을 남기게 되면요, 난 작성하겠죠. 내가 어떤 말을, 인사말을, 그리고 모든 랜덤으로 모든 블로그에 가서 이 댓글을 남겨줘라, 쏘는 거죠. 그러면 와가지고는 그냥 누구나 모든 글에 그냥 물을 흐르듯이 괜찮을 법한 인사말이 남기는 거죠. 뭐 5월에 어쩐 날이네요. 뭐 해서 이번 달도 행복한 한 달 되세요. 뭐 이제 뭐 날씨가 무더워졌습니다. 뭐 해서 뭐 건강 잘 챙기세요. 뭐 식사 잘 챙겨 드세요. 뭐 추운 날입니다. 가을입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인사말, 내 글과 전혀 상관없는 인사말이 나오는 경우는 그 사람이 쓴 게 아니라 그냥 프로그램 돌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사람이 나한테 와서 글을 남겨줬네. 나도 탁방을 가야겠다. 나도 이 사람 블로그에 가서 댓글을 써줘야겠다. 할 게 아니라 이 사람 또 프로그램 돌렸네.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기계 돌려서 나한테 왔구나. 그냥 내가 상종할 필요 없겠다. 그냥 댓글 삭제해버리셔도 됩니다. 안 좋은 이웃은 내 블로그에 뭐 전염시키진 않아요. 내 블로그에 와서 온다 그래서 내가 똑같이 저품질로 빠지진 않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프로그램을 돌려서 내 블로그에 어떤 걸 할지 모르기 때문에 굳이 뭐 상대하거나 내가 쫓아가서 댓글 남길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자의 반응은 검색에 큰 영향을 준다. 사용자의 반응, 스크랩, 댓글, 공감인데요. 충분히 어뷰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색 랭킹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품앗이 등으로 비정상적인 수치를 올릴 경우 어뷰징 블로그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스크랩, 댓글, 공감. 사람들이 이제 블로그 하면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 품앗이라고 써놨죠. 내가 여기 대표님한테 가서 댓글 공감을 남겼더니 이 대표님이 고맙다고 저한테 와서 댓글 공감을 남깁니다. 이런 경우 많죠. 블로그 하시다 보면은. 댓글 공감은 괜찮아요. 스크랩은 위험합니다. 스크랩은 내가 여기 대표님한테 가서 스크랩을 해드렸더니 이 대표님이 고맙다고 나한테 와서 스크랩을 해줘요. 제가 여기 가서 스크랩 해드렸더니 여기 대표님도 저한테 와서 스크랩을 해줘요. 위험해요. 짜고 하는 게 품앗이가. 스크랩 점수가 높기 때문에 댓글 공감에 비해서 스크랩 점수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품앗이가 있다. 짜고 하는 게 보인다. 이 어뷰징이라는 건 어떠한 작업을 통해서 상위 노출시키기 위한 거죠. 어떠한 작업을 하고 있다. 품앗이를 하고 있다는 게 적발되면 양쪽 다 안 좋은 영향이 미칩니다. 안 좋다는 건 글이 노출 안 되는 거죠. 저품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댓글 공감은 서로 이웃 맺어서 하되 스크랩은 같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IP. 깨끗한 IP에서 블로그를 작성해야 검색이 더 잘 되냐. IP는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깨끗한 IP가 아니라 조심하셔야 될 IP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될 IP는 주로 공공 IP죠. 이런 강의실이나 뭐 호텔, 공항, 기차역, 카페, 도서관 이런 데서는 공공 IP를 쓰죠. 거기서는 블로그 글을 웬만하면 발행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공 IP는. 왜냐? 수많은 사람들이 그 IP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그 IP로 들어온 상태에서 어떠한 행위를 했을지, 어떤 작업을 했을지 몰라요. 네이버는 거기가 카페인지 호텔인지 뭐 가정집인지 뭔지 모릅니다. 다만 그 IP에서 여러 개의 아이디가 들어왔고 그 아이디 중에 뭐 몇몇은 어떤 작업을 하다가 적발된 케이스가 있겠죠. 그럼 네이버는 그 IP를 좋지 않은 IP라고 보관을 해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공 IP에서는 블로그 글은 쓸 수는 있어요. 쓰되 임시 저장을 해놓고 와가지고 내가 늘 사용하던 집이나 우리 사무실에 가서 발행을 누르시면 가장 좋습니다. 의미 없는 글이라도 자주 포스팅하는 게 블로그 지수에 도움이 되냐? 의미 없는 글 이제 바뀌었죠. C랭크 나오고 나서는 바뀌었습니다. 모든 블로그는 뭐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 블로그가 전문성이 있다면 10개의 일상글보다 전문성 살린 1개의 글이 블로그에 훨씬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맞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의미 없는 글, 여행 갔다 온 글, 뭐 저녁 맛있는 거 먹은 글, 뭐 삼겹살 맛집, 회식한 거, 뭐 이런 거 쓸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 주제로 글을 쓰는 게 내 블로그에는 더 도움이 돼요. 내 블로그가 내가 부동산 영역에서 상위 노출을 원한다면 부동산과 관련된 글을 계속 쓰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만약 내 블로그가 검색에 잘 안 나온다면 버리고 새로 만드는 게 낫냐? 검색에 잘 안 나온다는 거는 이제 저품질 걸렸다는 거죠. 저품질 걸렸을 때 과거에는 버리고 새로 만들었습니다. 왜냐? 새로 키우는 게 워낙 쉬웠으니까. 그냥 뭐 아침 먹은 거, 점심 먹은 거, 저녁 먹은 거 계속 써서 내 글이 45일 동안만 글을 쓰면 최적화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블로그 최적화가 뭐 45일 동안 글 쓴다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죠. 한 가지 주제에 있어서 블로그를 키워야 되는 겁니다. 정직하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버릴 게 아니라 저품질을 탈출을 위한 노력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다 안 되면 그때 버려야 됩니다. 저품질 탈출이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일단 노력할 때까지는 해보다가 그래도 안 되면 새로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2단계. 이제 3단계 퀴즈를 보겠습니다. 하나의 블로그에는 하나의 주제로만 써야 되냐? 꼭 그런 건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네이버는 이렇게 답하는데요. 보면은 뭐 다양한 주제의 글들이 모두 높은 정보력을 가지고 있다면 검색도 당연히 잘 나올 것입니다. 꾸준히 한 주제를 쓰고 있다가 갑자기 아무런 관련 없는 글을 쓰는 건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 관련된 글을 쓰다가 갑자기 맛집도 쓴다. 써도 되느냐 물어보면 네이버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써도 된다고 하는 건데 갑자기 또 관련 없는 글은 쓰지 말라고 하죠. 한 개의 내 블로그가 글이 100개 있는데 부동산 관련 글만 100개를 썼어요. 또 하나의 블로그가 있는데 여기는 부동산 33개, 뭐 맛집 33개, 펜션 34개를 썼어요. 그럼 당연히 얘가 전문가처럼 보이죠. 100개의 글을 부동산 영역만 쓴. 얘가 상위 노출되는 건 당연하고요. 얘가 상위 노출될 때 또 다른 블로그는 글을 300개를 쓴 거예요. 여행 관련된 거 100개, 맛집 관련된 거 100개, 부동산 관련된 거 100개, 300개의 글을 썼고요. 얘는 100개의 글을 썼는데 부동산 영역만 100개를 썼어요. 얘네 둘이 붙었을 때 글 100개 쓴 블로그가 상위에 뜬다는 거죠. 이게 전문가다. 이것저것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제로만 쓰셔야 됩니다. 배경색과 같은 폰트로 쓰여진 글은 스팸 문서다. 배경색. 배경 흰색으로 했을 때 흰색 글자, 스팸 문서로 본다는 겁니다. 에디터에서 이 코드를 과거에 숨겼어요. 코드. 어떤 문서에다가 뭐 자동으로 뭘 깔리게 한다거나 어디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한다든가 이런 거 숨겨서 많이 썼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블로그 바탕에다가 흰색 글자로 무슨 구, 뭐 신축빌라, 무슨 동 신축빌라, 무슨 동 신축빌라, 뭐 저거 한 글자 폰트 4로 해가지고 잔뜩 심어놨었거든요. 깔아놨었는데 사람들 눈에는 안 보여요. 흰색 바탕에 흰색 글씨니까. 네이버는 다 알죠. 그래서 저품질이 왔던 이유. C랭크란 블로그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맞습니다. 문서 자체보다는 해당 문서의 출처인 블로그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알고리즘이다. 하나의 주제로 쓰라고 말한 거고요. 콘텐츠가 좋은 블로그는 어느 정도 조회수를 보장해주고 있다. 콘텐츠가 좋다 그래서 조회수를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콘텐츠 한 가지 주제로 C랭크 점수가 높고 블로그 지수가 높다면 상위 노출되기에 방문자 수가 많은 거죠. 그래서 보장해주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조회수가 나오던 키워드가 내가 아닌 다른 조블로그 문서가 확인되면서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거고요. 뚝뚝 떨어지는 거는. 그리고 계속해서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거는 다른 블로그보다 내 글이 우수하니까 내 블로그 지수가 높으니까 계속 남아서 많은 사람들이 클릭을 받는 거고요. 다음은 갑자기 낮아진 내 블로그 조회수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요? 갑자기 낮아진 내 블로그 조회수가 뚝뚝 떨어졌다. 방문자가 떨어졌다. 저품질이 온 거죠. 이상 신호가 온 겁니다. 노출이 원활하지 않게 됐다는 거고요. 그럼 나는 문제를 찾아야겠죠. 왜 그랬을까? 뭐가 문제일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글들을 비공개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글쓰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저품질 탈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벗어날 방법은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네이버가 뭐 검색에 대해서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뭐 해소되길 바라면서 해준 글인데 완벽하게 정확하게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할 건 참고하고 버릴 건 버리고 하셔서 운영을 하셔야 돼요. 자, 다음은 블로그 운영. 이제 정리를 하면 대부분 이제 머릿속에 어느 정도 들어오실 겁니다. 네이버가 원하는 블로그는 정보형 블로그, 진솔한 경험과 후기, 노출을 의식하지 않고 작성한 거,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거, 꾸준히 운영한 글을 상위 노출시켜주겠다. 이렇게 쓰면 블로그 지수는 계속 플러스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나는 정보글도 써야 되는 거고, 자주 써야 되고, 내가 직접 운영해야 되고, 본인이 남한테 맡기지 않고 내가 직접 하는 거. 이렇게 하면 내 블로그 운영은 성공적으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블로그 마케팅의 핵심은 한 가지 주제,
이게 많이들 놓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한 가지 주제 쓰다가 오늘 글 쓸 게 너무 없어. 내가 너무 피곤해. 힘들어. 근데 마침 오늘 저녁에 모임이 있어서 어디 근사한 호텔 가서 스테이크를 먹고 오는데 그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어. 이걸 가지고 이 호텔에 대한 글을 쓰면 어떨까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차라리 오늘 이 주제를 벗어나는 다른 글을 못 썼다. 이 주제에 대한 글을 못 썼다. 한다면 주제 벗어나는 글 쓰는 것보다 안 쓰시는 게 낫습니다. 괜히 다른 글 썼다 마이너스 먹느니 그냥 오늘 제자리에 있는 거죠.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하루 쉬는 게 낫습니다. 컨텐츠는 지식과 정보, 소통은 이제 댓글과 공감이죠.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내가 글 쓰고 끝이 아니라 더 추가적인 점수를 얻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 블로그에 가서 댓글과 소통도 하고 이제 그 사람도 내 블로그에 와서 댓글 공감을 남겨주고 이런 소통이 있어야 더 플러스 점수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목적, 수익 창출을 해야 된다는 거, 광고 글을 쓰셔야 된다는 거, 키워드를 잘 잡으셔야 된다는 거 이걸 명확하게